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당신은 코더의 영주가 되고 이후 왕이 될 것이다. 세 마녀의 예언을 들은 맥베스는 그 사실을 아내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맥베스의 부인은 덩컨 왕을 살해하도록 남편을 설득하고 맥베스는 왕을 살해한 후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이 유명한 작품 맥베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맥베스는 지금까지 그런 예언 따위에 의지했던 것이냐는 비웃음을 받으며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녀의 예언 따위에 헌역되지 않고 자신이 모시던 왕을 시해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 예언과 주술에 의지해 정치를 하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명태균이 주술적인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돼진다고 예언하며 대통령실을 이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1조 원이 넘게 들어간 대통령실 이전의 이유가 참으로 허망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TV 토론을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을 뽑기 전에 사주를 보기 위해 생년월일을 받아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역술인을 만나 내가 검찰총장이 되겠나? 조국이 대통령 되겠나?를 물었답니다. 그 역술인은 조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길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김건희 여사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조국 정경심은 가만히 있으면 구속하지 않으려 했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적이 될 것이라서 제거하려 했다는 의중뿐 아니라 일가족에 대한 표적 수사와 멸문지화가 이미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들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존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결정에 따라 애완견처럼 충직하게 법리를 짜맞췄습니다. 사모펀드를 아무리 조사해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표창장을 핑계로 김 여사의 의중을 충실하게 실현했습니다. 덩컨 왕을 죽이라는 아내의 말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맥베스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뜻을 받들어 조국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사도 하기 전에 허겁지겁 기소부터 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소설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붕괴하기 전의 신호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조해지면 폭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압은 국민의 저항을 더 크게 불러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원에 대한 경비 용역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함께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경찰이었으면 안 때렸을 것인데 노조원인지 알고 폭행했다는 말입니까? 노조원은 폭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촛불 집회에서 한창민 국회의원의 옷이 찢어지고 손톱이 3개나 부러지며 타박상을 입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이 초조함도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경대에서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면담 요청을 한 학생들을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3일간 면담을 요청했으면 만나서 얘기를 듣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3일간 요청하다 귀가하려는 학생들에게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강제하고 경찰력을 요청해 연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목숨이 오가고 고문이 횡행하던 엄혹한 군사정부 시절에도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소설의 막바지처럼 이 정부도 마무리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소설과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맥베스의 아내는 죄책감에 미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멘탈갑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것 같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조국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다른 말은 다 들으면서 그 말은 왜 안 들었습니까? 좀 잘하지 그랬어요 라는 말과 함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